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늦었는데 마이크 쪽에 이슈가 있었는지 좀 잡음이 좀 나서 다시 찍고 다시 찍느냐고 이제 장비를 조금 이제 손보느냐고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자, 1%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는 사실 플러스권도 각오했었는데 4월 소비자물가지수 이 CPI가 예상치가 8.1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발표된 거는 어떻게 나왔죠? 8.3%로 해서 0.2%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래서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 거, 지난달 걸 보면은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8.5%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개장초 움직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장초에는 뭐 크게 개파락은 아니고 약보합권 출발해서 플러스권까지 갔었어요. 플러스 1%대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거 둔화는 일시적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아직 아닌가?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아직 아닌가 싶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다우지수는 전저점 이탈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이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요 이슈 중에서 핀란드랑 스웨덴 나토 가입 추진한다라는 거 기존부터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렸습니다. 의제를. 그래서 6월에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올라갈 전망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기존에도 나토 가입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에서 핵 모의 실험도 하고 위협을 했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보가 중요한데 이 공백기 한 1년 정도 보통은 걸린다라고 해요.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1년을 얼만큼 줄이냐 뭐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나토 가입 공백기에 안보를 제공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영국은 뭐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핀란드 쪽에 침공하면은 우리가 군사를 직접 파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뭐 전면전으로 핀란드나 뭐 스웨덴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지 않느냐. 푸틴이라서 모르는 거지 확률은 좀 낮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차 대전을 번지면서 이제 핵전쟁으로 번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최악의 경우만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마무리되면은 제일 뭐 나은데 우크라이나도 아직 뭐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리스크로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확인하면 우리나라도 전저점 이탈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최근에 높이고 있죠. 기존에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미증시가 급등하고 급락이 나와도 조금 올라오고 조금 내려가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지 뭐 큰 상승, 큰 하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달러 환율 1,300원 코앞까지 갑니다. 1,290원까지도 돌파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은 좀 안정될 필요가 있는데 뭐 안정될 만한 이슈가 좀 있어야겠죠. 전쟁이 끝난다든지 적어도 뭐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그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이제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행하던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거 일시적으로 이제 해제하는 부분을 이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만기일 영향력으로 우리가 조금 덜 밀릴 줄 알았는데 만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갑니다 했는데 1차가 뭐냐면은 1차가 하락 포지션 이 풋을 청산하는 거예요. 풋옵션을 매도하고 2차가 콜을 매수하는 겁니다. 콜만 매수해서는 풋이 그대로 있는데 콜만 매수해서는 지수 잘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척만 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왜냐? 하락 포지션이 더 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콜을 만약에 풋 청산 안 하고 콜을 조금 매수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호재가 나서 오를 수 있으니까 해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풋이 많은 상태면은 콜 매수보단 풋 청산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풋 청산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콜 매도가 나오면서 위에를 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말까지만 봤을 때 26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사이, 이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였는데 이번 주 초에 수급이 바뀌면서 2585포인트 이 구간대를, 전후되는 이 구간대를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더 낮아졌죠. 이 상황에서 오늘도 수급이 좀 별로 좋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2550 흔들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고의성 있게 흔드는 느낌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저점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해도 이 구간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렵고 불편한 구간은 맞지만 이 구간을 이겨내면은 다시 회복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상자산 쪽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루나라는 뭐 테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루나 이 코인 자체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전장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면서 뭐 이게 2달러대에 있던, 이거 달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2달러대에 있던 게 0.4달러까지 내려갔죠. 그럼 5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순식간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위협, 이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오면서 주식에서도 또 같이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가상자산 쪽, 뭐 코인 쪽도 굉장히 안 좋죠.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돈으로 올랐던 이제 장세이기 때문에 코인도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주변국 아시아국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뭐 1.7%, 일본이 1.7%고 홍콩, 뭐 대만 같은 경우 거의 2% 가까운 이런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가는 동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 꼽기도 쉽지는 않은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월 마지막 주, 전주에 셋째 주에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다음 주 중반 정도면은 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에 정확하게 저점 매수 기회 주고 지금 20%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 회복되고 이제 중국의 상해 봉쇄가 조금 해제되면은, 이제 완화가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지수도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물동량이 이제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노션은 BDI 지수 쪽에 영향이 높다. 이쪽은 이제 원자재를 좀 수송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지수에 영향이 높다. 이건 물류죠. 그래서 HMM은 둘 다 영향이 높고요. 그래서 페노션 쪽 BDI 지수를 봤더니 올해 최고 지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브라질에서 철강석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러시아 석탄을 EU에서 안 쓴다라고 했죠. 제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럽 해상으로 석탄이 공급되는 게 해상 쪽으로 해서 공급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에 뭐 호주랑 뭐 말씀을 드렸었죠. 호주 같은 데서 중국에 석탄 공급 안 하는 거 유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상으로 받게 된다. 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BDI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거, 거기에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올라왔습니다. 페노션 좋은 모습 보였고,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오늘은 추가 상승 보이다가 뭐 시장 영향력도 있고 해서 살포시 횡보하면서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HMM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3만원 돌파가 중요한 구간인데 3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거래량 양호하고, 대신 여기 걸쳐놓은 수준이고 내일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은, 갭으로 넘어가든지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은 그럼 완벽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은 충분합니다. 자, SOE 같은 정유주, 정제 마진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가동률도 최고치에 다다랐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기존에도 말씀했죠. 10만원 돌파하면 좋다. 9만원대 돌파해도 기회고 10만원 돌파해도 기회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 못 잡으신 분들
여기 이날도 표시해드렸죠. 10만원 구간 쪽으로 조정받으면 이 구간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O일 좀 꾸준하게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유가도 지금 100달러인데 전쟁이 끝나도 이 상태면 8, 90달러대는 유지를 하겠죠. 못해도. 그러면은 충분히 뭐 SO일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GS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나서 살짝 쉬고 있죠. 예, 48,000원 돌파 시도 앞두고 쉬고 있습니다. 4만원 돌파한 다음에 좋은 모습 보이고 44,000원까지 넘어서 48,000원. 최근에 대신 이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식 구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쉬어도 괜찮고 다음 주에 튀면은 정말 강한 거고요. 그래서 GS, SOL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볼만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휴마시스나 수젠텍, 엑섹스바이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올라도 좀 티도 안 납니다. 북한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는 리오프닝 시대가 되는데 마스크도 벗고 다니는데 진단키트에 집중해가지고 매매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KG그룹 전체가 쌍용차 인수 기대감 다시 한번 모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G 케미칼 그리고 KG 스틸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급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 스틸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덜 올랐는데 이 종목도 쉬고 있으니까 뭐 후발주 정도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리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 상하파동은 있었지만 거의 뭐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 예, 급등한 다음에 갭상승한 구간에서 마감을 했죠. 자, 태경케미칼. 태경케미칼은 세 가지가 다 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 가격도 좋았는데 풍국주정하고는 좀 달라요. 이 풍국주정은 이제 탄산 부족 현상으로 올라왔고 태경케미칼도 기존의 탄산 부족 현상으로 얘기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태경케미칼은 올해 4월만 해도 한여름 날씨 보인 적 있었죠. 자, 올해 여름은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아이스 관련주인 태경케미칼 당연히 사업 분야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컬리 상장하게 되면 컬리는 이제 새벽 배송 신선식품 쪽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좀 많이 사용되지 않겠냐. 여름 관련주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컬리 관련주, 여름 관련주, 여기서 탄산 부족 관련주 해서 세 가지가 다 엮여서 태경케미칼이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캡은 비아모터스 이 미국의 전기차 관련 회사와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의향서도 뭐 서로 이제 뭐 대화 나누고 있다. 예정이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리비안 주가 안 좋고 그러면서 쭉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콘텍 같은 경우는 애플도 이제 충전을 이제 C타입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C타입 쪽으로 가고 있고 애플 쪽은 이제 뭐 8핀이라고 하나 이 핀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예, C타입을 사용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이거를 합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전부터 많이 했었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C타입으로 USB C타입으로 이제 충전 방식을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콘텍이 올랐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애플 사용자분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충전기 부분에서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다들 직접 들고 다니시던데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힘든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주식시장은 이제 떠나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불편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은 이제 슬슬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힘든 구간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봤을 때는 시장은 다 이겨내고 제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거. 뭐 제자리라고 해서 뭐 신고가를 뚫고 뭐 새로 뭐 4,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지금 구간보단 나아지는 그리고 최소한의 회복되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정도만 종료돼도 3,000포인트 정도는 올해 안에 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느냐.
3,000포인트만 가도 코스피 지금 2,650대면은 이제 10%가 훨씬 넘어가는 수치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지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80은 어렵지 않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980 넘어서 1,060포인트도 다시 한번 넘어서 코스닥은 조금 더 좀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간이고 마음 불편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구간만 이겨내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좋은 구간 오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